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한 20분쯤 됐습니다. 조금 전, 12시, 지금부터 3시간 전, 12시 한 반쯤이겠군요. 12시 반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이 마귀입니다 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뒤 이야기 보면 구구한 또 자기 변명 이른바 되지도 않는 희한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만은 눈에 확 뜨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일부 대장동 게이트에 자신이 설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백, 고백을 한 겁니다. 중간 대목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핵은 뭐냐니까 민영개발이면 민영개발대로, 공영개발이면 공영개발대로 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갖다 어중간하게 아수라백작같이 짬뽕을 시키는 통에 두 가지의 아주 극악한 모습만 드러났던 겁니다. 원 땅 주인한테 땅을 살 때 30만 평 가까운 땅을 살 때는 이게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땅값을 후려쳐서 땅을 강제로 뺐다시피 했고, 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할 때는 이거는 또 민간개발이다 그래갖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특정 몇몇 놈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희한한, 그야말로 단군일의 최대 괴물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9월 14일 이미 지난달이 됐군요. 9월 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그 당시 유동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장동,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장동 이 설계는 내가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곽상도 치고 누구 치고 예를 들어 곽상도니 뭐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 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누가 나왔겠습니까? 이재명 쪽에서 결국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돈을 50억 주어도 화천 대유에서 주었으니 다 이른바 그들 전체가 이른바 이재명 일파를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일당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일당 쪽에서 계속 이른바 관심을 갖다 분산시키고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곽상도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산 것, 그것도 무슨 큰 돈이라 주고 산 줄 알았더니 더 저렴하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놓고 지금 팔아고 올랐대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이른바 좌파 인터넷 매체 유튜버에다 흘려갖고 계속 보면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씨, 어제는 한 발 쭉 빼서 혹여 유동규가 범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관리 책임은 있다. 그러나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측근이란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측근이란 개념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윗분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 이런 뜻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어쨌든 유동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었을 때 거기 이른바 성남시 정권인수위원회죠. 그 인수위원회에 무슨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했고, 어쨌든 이재명의 사인, 이재명의 결재로, 이재명의 임명으로 성남시 시설공단 관리본부장,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본부장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갔을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딴 사람이 임명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아니면 무슨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겁니다. 측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슬쩍 말을 바꿔서 그거 유동규가 측근은 아니다. 하지만은 산하 밑에
직원으로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 책임은 있다 했다가 또 오늘 말을 바꾸어서 유감을 표명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박주민 의원 등이 토를 달았는데 결정적으로 갑자기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막 엮어서 또 계속 뭐 곽상도 물건 들어주고 윤석열 물건 들어주고 막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오전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복통이 있다고 응급실에 가서 도피하려는 듯 모양을 보이자 유동규를 검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 자료를 정식으로 공개를 했죠. 이번에 대법원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전주의 의원이 했던가요? 네. 그건 잊어먹었다. 전주의 의원인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만배, 화천대유의 주인공.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그러니까 2019년 7월 16일이면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기 시작할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1일이면은 작년이죠. 지난해 7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하여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참 사상 유례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 지난해 7월입니다. 그 1년 1개월 사이에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는 무려 8차례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법관 사무실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김만배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8차례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거기서 만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권순일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50억 클럽의 멤버라는 거 아닙니까? 야, 퇴직금 쪽으로 50억 주는 그 멤버 중에 권순일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수도 들어가고. 자,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제는 정영학 회계사가 19건에 달하는 녹취 파일을 검찰에다 내면서 나야말로 깃털입니다. 몸통은 따로 있죠. 김만배는 브로커였고요. 가로고 갈아닫고 실행자는 유동규였고요. 그럼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몸통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얼만큼 의지를 갖고 파헤쳐내느냐 뭐 달려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는 나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오늘은 드디어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거래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마귀의 기술과 돈을 갖다가 빌리고 나중에 그 결과 나오는 몫을 갖다 마귀와 나누는 민간 공동 개발, 즉 마귀와 거래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핑계로서 뭐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 없어. 아니죠. 공영 개발로 갔으면 돼요, 그냥. 근데 시간을 오래 끌고 갔으면 됩니다. 근데 뭔가 이재명 씨는 그 성남시장으로서 한탕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뭐 치적이 되었던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는 뭐 이런 커미션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갖고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하려 했던 그 그림이 2015년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 그림에 더욱더 빨리 다가선 그 대권 그림인 것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이재명 씨,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되돌아봄도 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가 오늘 오전 10시에 응급실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서 지금 검찰 조사실로 끌려갔어. 거기다 유동규하고 요즘
이재명과 별로 썩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사이가 좋았으면은 임기를 갖다 9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는 차관급의 그 좋은 꿀보직을 갖다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유동규 씨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취재된 바에 따르면 유동규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다가 돈을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즉 그동안 내 역할에 대한 몫을 달라 그랬겠죠. 그리고 화천대유에서는 거액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이건 뇌물이죠. 사후 뇌물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저 보면 정영학인가요? 정영학이 되었던 김만배가 되었던 그들은 나름대로 뭐 몇 푼이라도 자기 돈을 넣어갖고 그 뭐 1000배 이상 받아 챙겼지만 어쨌든 그 수익을 갖다 분배받은 거지만은 유동규는 거기 현재 차명으로 돈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실명으로는 유동규는 거기에 투자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화천대유는 그 돈을 주었으며 유동규는 그 돈을 갖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은 지금 정영학 회계사를 갖다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드디어 이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검찰은 지금 검사 15명, 대한민국 그래도 끌날 같은 검사 15명을 갖다가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친정부적인 옛날 진혜원 검사 같은 검사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한테 빼앗겨, 공수처에 빼앗겨, 이렇게 흐지부지하면서 점점점 무료가 되는 검찰.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은 이번 기회 살아있는 권력, 미래의 권력이죠. 굉장히 유력한 미래의 권력. 이재명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그야말로 투명하게 파헤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또다시 검찰에 박수를 보낼 것이며 지금 경찰에 빼앗긴 어디에 빼앗기고 조만간 중수본이라고 그러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이른바 경찰의 어떤 공소나 유지하는 변호사로 만들려는 이 좌파 정부의 그런 획책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 이 15명 검사와 그 15명 검사를 갖다 옆에서 돕고 있는 예전에 우리 김태호 수사관 같은 수사관들, 이런 수사관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달려붙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들을 다 분리할 겁니다. 그럼 이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요. 저놈이 어디까지 고백했을까? 나는 입 다물고 있다가 괜히 난 날벼락 맞는 거 아닐까? 저놈 혹시 배신하지 않았을까? 서로 자기가 죄수들끼리 서로 이른바 공범들끼리 자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슬 진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오늘 이재명 씨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간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딴에는 지난 9월 14일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는 나다. 구체적으로 그 설계가 바로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기 위해서 온갖 되는 이야기 되지 않는 이야기 마구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그러나 아무리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 표현대로 지금 여기서 왕창 해먹은 놈들은 김만배, 미국으로 튄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여기 설계자 마름인, 설계자는 이재명이고 설계자 마름으로서 실행을 갖다 집행했던 집행자 유동규, 그리고 그 뒤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말대로 혹시라도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이재명, 그리고 곽상돈이, 박영순이, 이런 놈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말 맞다나 자기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해먹으면서, 1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지금 화천대유가 4,040억이고요. 뭐 기타 근데 화천대유에서 택지 5개 구역 직접 분양해서 3천억 챙겼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나올 분,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저렇게 약 1조 원 가량이 지금 민간에게, 성남시로 온 게 아니라 민간, 이른바 이재명 씨가 늘 쓰기 좋아하는 표현대로 토건 세력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 토건 세력과 이른바 악마와 계약을 한 자는 이재명이지 다른 사람 아니죠. 그리고도 그러면서 혹여라도 생길 줄 모르는, 나중에 자기들을 갖다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놈 저놈들에게 이른바 50억씩 몇 억씩 개평 줬다는 거 아니에요? 곽상도 50억, 자 박영수 50억, 다음에 저 누구야 권순일 너도 50억. 아직 뭐 이게 둘은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만은, 뭐 너는 뭐 우선 당장 뭐 얼마, 그 다음에 저 성남 도시개발공사 10억, 현재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누구 몇억, 누구 이런 식으로 깨평 뜯어먹고 사는 이른바 썩은 고기를 갖다 탐닉한 그 독수리들을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토건 세력으로서 그와 같이 설계해서 국민을 약탈한 남욱,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누나,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이 국민 약탈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제공한 악마와 마귀와 계약을 한 이재명 처벌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